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의 LG화학 폴란드 배터리 공장, 인근 터키 업체의 가전 공장을 인수, 공장 증설에 나선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꼭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좋지 않다면 싫어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내용인데요. 위기의 LG화학 폴란드 배터리 공장 공급 문제로 유럽 전기차 줄줄이 생산 중단에 대해서 일단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것, 늘어가는 유럽의 전기차 생산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차 생산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내용은 제가 전번에 올려드렸죠. 이로 인해서 배터리 공급이 달려요. 그래서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생산 차질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제규어 전기차 아이페이스, 그리고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 벤츠의 전기차 EQC 등이 배터리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한결같이 모두 LG화학과 배터리 수급 계약을 맺고 폴란드 공장에서 공급받고 있는 모델들만 전부 다 지금 줄줄이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로 인해서 독일의 일부 매체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LG화학 폴란드 공장에 생산적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차질은 당초 목표치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면서 발생했다는 게 업계들의 설명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LG화학과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작년에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한다. 이것 때문에 전기차의 생산 목표가 많아져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역설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럽의 전기차 생산이 늘어난 이유는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규정 때문이에요. 이는 자동차 업계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죠. 이런 상태로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량을 목표치보다 더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규정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신규 생산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킬로미터당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기존에는 130g이었었는데 2020년에는 95g, 2025년에는 62g까지 줄일 예정이다라는 거죠. 이를 어길 시 g당 95유로, 한국 돈으로 약 12만 6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크게 발등이 떨어진 게 이거예요. 전기 트럭. 일반 트럭입니다. 일반 트럭도 이것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소 트럭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벤츠의 E클래스 차량의 경우에는 현재 탄소 배출량이 130에서 1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20년 기준이에요. 95g까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순수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EQC라고 순수 전기차를 만드는데 여기에 탄소 배출량은 제로가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량이 높은 차량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단종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런 탄소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EU가 아닌 다른 나라로 지금 수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생산 목표를 2023년까지 단축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LG화학이 이러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족 사태 때문에 지금 LG화학이 있는 공장이 브로츠와프예요. 이 브로츠와프 인근에 터키 가전 공장을 인수해서 배터리 공장의 증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LG화학은 폴란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이 폴란드 공장의 인근에 있는 공장을 매입했다라는 내용인데요. LG화학은 폴란드 브로츠와츠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인근 가전 공장을 인수한다고 3일날 밝혔습니다. 매입하는 공장은 터키 가전업체인 베스텔의 가전제품 조립 공장이죠. 터키 언론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 부지 면적은 22만 3천 제곱미터, 인수 가격은 3,140만 달러, 약 374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장의 부지 면적은 지금 현재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브로츠와프 공장 부지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을 추가로 매입하고 하게 되면 적어도 4분의 1 이상 더 추가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물론 그것보다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LG화학 측은 이번 계약은 추후 생산 설비 증설을 대비한 부지 확보 차원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LG화학이 유럽 생산 설비에 나설까?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EU의 탄소 배출 규정으로 인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할 만큼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 때문입니다. 이번 공장 인수도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는데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죠. 시장 조사 업체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유럽은 지난해 배터리 사용량 집계에서 미국을 이미 제쳤어요.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2위 시장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위 시장은 중국 시장, 2위 시장은 유럽 시장, 3위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되는 겁니다. 특히 유럽 지역의 배터리 사용량 증감률은 무려 92%나 늘었어요. 이것은 중국이 18.3%, 미국이 1.1%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양으로 크게 앞질러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발맞춰서 LG화학도 유럽에서 증가하는 배터리 수주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늘리는 차원에서 구매를 하게 된 것이죠. LG화학은 지난달 3일날 개최한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유럽 시장으로 배터리 출하가 확대되면서 전기차 전지 영업이익이 손익분기점에 준하는 수준까지 기록했다며 올해는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체 캐파 80%를 유럽과 중국에 확보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한 번도 LG화학이 이득을 얻어본 년이 없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배터리 사업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유럽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요. 이것에 대해서 증설을 더 하면 더 했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한국의 3사들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CATL까지 그 BYD도 여기에 발을 담근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한 이것에 발맞춰서 테슬라도
유럽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공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진행 중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산림을 깎아내야 되는데 산림을 깎아내지 말라는 그런 주변 환경에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림을 깎아내면서까지 공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독일에서. 이것을 보면서 유럽 시장은 폭발적으로 는다. 이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으로 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전기차 시장은 두 가지 갈래로 봐야 되는데 순수 전기차 시장과 수소 전기차 시장 이 두 가지로 볼 것 같습니다. 화물 부분에서는 힘이 부족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보면 수소 전기차 시장도 같이 동반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는 회사가 현대자동차가 지금 되는데 현대자동차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수소차 시장에서도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3사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도 이것과 더불어 성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